2026학년도 수시 전형 분석,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능이 이제 100일 이내로 들어온 상태에서 입시라는 거는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익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고 수시와 정시 모집 모두에서 학생들의 어떤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길지 않게 홍익대학교의 수시 모집의 올해 어떤 변화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홍익대 수시 모집 분석은요. 첫 번째로 총 모집 인원이라든지 캠퍼스 구성, 사실 제가 지금은 서울 캠퍼스에 한해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026학년도에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은 매년 아주 높은 관심을 받는 홍익대학교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예술 쪽이잖아요. 예술이나 디자인 계열은 물론이고 논술과 학생부 중심의 전형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능력에 따라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잠재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준비해온 어떤 지향점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금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총 1782명 을 선발합니다. 뭐 적은 인원은 절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 대한 명칭이고요. 논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서는 보통 저희가 설명을 안 하지만 미술 우수자 전형이나 공연 예술 우수자 전형 등이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에 굵직한 이런 어떤 전형들이 되겠습니다. 각 전형은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이죠. 그 다음에 논술 위주, 그 다음에 실기와 실적 위주,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구별할 수가 있고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자기 주도성이나 또한 예술적 재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라고 여겨집니다. 좀 상세 유형을 조금 보면요, 학생부 교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신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교 생활에서의 어떤 학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형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이후 졸업자 중에서 학교장 추천자 고교당 10명 이내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전형 요소는 교과 100%, 그러니까 내신만 딱 본다는 겁니다. 출결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약간의 학생부에서 다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성적만 보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능 최저가 사실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게 추세인데 이 홍익대는 제가 제목에다도 좀 써놨지만 3합8이라는 수능 최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합8은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세 과목이니까 3등급, 3등급, 2등급 정도 이렇게는 맞아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보통 2합5, 뭐 2합 6 이렇게 약간 완화되는 추세들이 많은데요. 3합8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4개 영역 기준으로 계열별 지정 과목이라는 건 아무래도 인문계는 뭐 국수형 그다음에 사탐이겠고 자연계는 뭐 미적 기하 같은 거 포함해서 과탐이겠고 근데 3합8이라는 최저는 생각보다 높은 홍익대학교 학교 레벨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그냥 예를 들면 시립대나 이런 기타 비슷한 혹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학들이 최저를 낮추는 이런 분위기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약간 좀 뚝심 있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학생부 교과의 중점사항을 잠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도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만 성실히 학교 생활도 좀 해와야 된다. 공부만 한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과 100% 반영이라는 기준 내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홍익대학교는 10%가 반영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굉장히 비중이 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으로 구별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교과 100%가 아닙니다. 서류 100%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활기록부 100%를 보는 건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능 최저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제가 높게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떤 학생들은 3, 3위 정도는 뭐 쉽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3, 3위를 맞고 홍대 최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들이나 당사자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낮은 최저는 아니다. 똑같이 4개 영역 기준으로 계열별 지정 과목으로 3합 8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사항 중에 제출 서류를 좀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이제 블라인드 서류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서류 제출이라는 건 뒤에 가면 조금 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뭐 부모님의 상황이나 뭐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 순수하게 학생부 깔끔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평가 기준은 바로 밑에 나오네요. 교과 외 활동이나 출결,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정성평가고 소외 계층하고 지역 균형을 배려한 고른 기회 전형도 있다 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게 논술 전형이죠. 홍대 논술은 전통적으로 수능 전에 보는 게 굉장히 그 이전에 약간의 전통이었고, 논술 90%, 그다음에 교과 10%, 수능 최저는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논술 일정이 10월 18일이니까 수능보다 훨씬 전이에요. 자연계가 10월 18일이고 인문계나 예술학과가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어떤 응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논술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90%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는 어느 정도 논술 성적으로 상쇄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내가 홍익대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시에 정시에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는, 물론 그렇게 되면 다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요. 그래서 논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실질적으로 논술 실력이 당락을 좌우하고 교과 10%는 변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또 학생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너무 낮다면 약간 불리할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쓰면서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잠깐 제가 언급만 드리면 미술 우수자나 공연예술 우수자들 실기 실적으로 뽑는 이런 전형이 있는데요. 전형 방식은 1단계 서류 보고 2단계 면접이나 실기, 미술은 그렇게 되고 공연예술은 실기 2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준비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준비해온 여러 기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중점사항으로 사실은 면접하고 실기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홍대 미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미대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기나 면접이 굉장히 어렵고 예체능 계열의 특성상 지원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기초 역량, 실력이죠 말 그대로 표현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서류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학교 이름이나 외부 수상명 이런 거 기재되어 있는 블라인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거는 뭐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9월 평가원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홍대는 8일부터 받네요. 그리고 서류 제출 마감은 9월 15일까지. 논술고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전 10월 18일과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술을 먼저 보고 오는 거라서 사실은 논술의 감각을 유지하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응시율이 높고 자칫 잘못하면 정시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면접이 논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하고 실기고사는 10월에서 11월 말까지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그 다음에 공연예술 전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얘기고요. 그래서 온라인 지원하고 등기 우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사실은 뭐 적용되는 부분들을 제가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부 종합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요. 논술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모든 최저 기준들은 다 3합 8입니다. 굉장히 어떤 강력한 최저를 유지하고 있는 바람에 사실은 기타 다른 대학들의 최저 완화하는 분위기 때문에 홍대의 입결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기피하게 될지 아니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오게 될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 2026학년도에는 자연계에서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돼서 수험생들의 선택권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지원 전략을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일단은 수능에서 성적이 좀 확보가 돼야 돼요. 최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기 때문에 수능에서 좀 안정적으로 성적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친구들 논술 전형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 전형은 아이콘이 약간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조금 자신이 없어 하는, 수능은 조금 내가 내신이나 생활기록부나 이런 학교 생활 지내온 거에 비해서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종합 전형을 노려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계열은 사실은 우리가 예체능으로 준비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술활동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실기가 잘 준비되는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제가 더 정리했는데요. 내신이 우수하고 출결이 좋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입니다. 비교과 활동이 좀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성실한 친구라면 종합이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논술 실력이 뛰어나면 논술 전형, 뭐 당연하고요. 예체능 재능이 잘 지금 보유되어 있고 준비가 꾸준히 잘 되어 온 친구들은 미술 우수자 전형이나 공연 예술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사회 배려 대상자들은 고른 기회, 뭐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훌륭한 대학이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자기에게 맞는 전형을 잘 선택하시는 그런 좋은 아주 현명한 입시에 대한 접근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